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0월 3일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밥 깁스는 라이브볼 시대를 대표하는 투수 중 한 명입니다. 깁스는 통산 251승에 그침으로써 톰 시버와 달리 라이브볼 시대 유일한 300승, 3000탈삼진, 2점대 평균자책점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또한 그가 활약한 시대는 투구 타자가 절정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깁스는 마리아노 리베라의 선발 투수 버전에 해당되는 투수였습니다. 리베라의 정규 시즌 통산 평균자책점이 2.21, 포스트 시즌이 0.70으로 포스트 시즌 기록이 무려 1.51이나 낮았던 것처럼 깁슨 역시 정규 시즌 통산 평균자책점이 2.91, 포스트 시즌 평균자책점이 1.89로 포스트 시즌 기록이 1.02가 낮았습니다. 깁슨이 등판한 포스트 시즌 9경기는 모두 월드 시리즈였는데요. 깁슨은 그 9경기에서 평균 9이닝에 해당되는 81이닝을 던졌고 7승 2패 성적과 함께 1964년과 1967년 두 차례 월드 시리즈 MVP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월드 시리즈 MVP에 2번 오른 선수는 그와 샌디 코펙스 그리고 레지 잭슨 3명뿐입니다. 커쇼는 지난 미러키전에서 8이닝 13K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최고 기록은 코펙스가 1963년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완봉승을 따내면서 기록한 15개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요기베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코펙스가 25승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잘 알겠다. 그런데 5패는 도대체 어떻게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의 주인공은 코펙스가 아니라 깁슨입니다. 깁슨은 1968년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코펙스의 기록을 넘어서는 17K 완봉승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깁슨은 최초로 등번호 45번을 영구 결번으로 만든 선수로도 유명한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45번을 영구 결번으로 만든 선수는 딱 2명, 밥 깁슨과 페드로 마르티네스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괴물이 2명이나 있는 45번은 샌디 코펙스의 32번과 그렉 매덕스의 31번을 제치고 자연스럽게 메이저리그 에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번호가 됐는데요. 현역 선수 중 45번을 달고 있는 최고의 투수는 데뷔 때부터 45번을 고수하고 있는 양키스 게리 콜입니다. 며칠 전 MLB.com에는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 162개 팀 중에서 45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있는 팀이 132개일 정도로 45번은 대단한 인기 번호라고 합니다. 그중 42%에 해당되는 55명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선수였고 도미니카 선수 55명 중 49명이 투수였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마이너리그 투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23.5%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투수였는데요. 등번호 45번은 제2의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꿈꾸는 도미니카 투수들에게는 신성한 번호이자 목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 공이 느린 좌완 유망주에게 제2의 톰 글래빈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던 것처럼 강속구를 던지는 도미니카 출신 언더사이즈 우한 유망주에게는 제2의 페드로 마르티네스라는 말이 붙여졌는데요. 하지만 제2의 톰 글래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제2의 페드로 마르티네스 역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첫 번째 선수는 에인절스 라몬 오티스였습니다. 투수가 저렇게 말라도 되나 싶었던 오티스는 2000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28위까지 오르는데요. 오티스는 신체 지수가 183, 79로 180, 77이었던 페드로의 가장 가까운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을 때는 이미 강속구가 사라진 후였고 포텐셜을 터트리는 일도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때 텍사스에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에딘손 볼케스였는데요. 특히 볼케스는 페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강력한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는 볼케스가 3년 동안 5승 13패 7.08에 그치자 마약 경력이 화려한 선수를 받기로 하고 볼케스를 신시내티에 줍니다. 텍사스가 받은 선수는 바로 조시 해밀턴이었습니다. 볼케스는 2008년 루키 시즌에 17승 6패 3.22를 기록하고 지오바니 소토, 조이 보토, 자이어 저젠스에 이어 신인왕 투표 4위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볼케스가 떠난 신시내티에는 페드로 마르티네스에 가장 접근했던 투수가 나타납니다. 자니 쿠에토였습니다. 웨어스로서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에 실패한 쿠에토는 투수로 변신한 후 보스턴 구단을 찾아갑니다.
쿠에토를 데리고 온 스카우트는 제2의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키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퇴짜를 낳고 신시내티가 쿠에토를 손에 넣게 됩니다. 볼케스와 달리 쿠에토는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을 합니다. 20승 9패 2.25를 기록한 2014년에는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사이 영상 2위에 오름으로써 신시내티에게 최초의 사이 영상을 안겨줄 뻔합니다. 하지만 신시내티는 쿠에토 대신 호머 베일리와 1억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쿠에토는 신시내티가 우려한 것보다 롱런하는데요. 하지만 구속조화를 어깨춤으로 커버하면서 개그 캐릭터가 되고 맙니다. 쿠에토는 가끔 주자가 있는 걸 까먹고 기만 동작을 쓰다 보크를 범하는 웃음을 주게 됩니다. 쿠에토와 볼케스는 2015년 캔자시티에서 만나는데요. 캔자시티는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1실점 완투승을 따낸 쿠에토와 1차전 6이닝 3실점과 5차전 6이닝 2실점으로 선전한 볼케스의 활약 덕분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볼케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모르고 1차전에 올라 선전했고 경기가 끝난 후 도미니카로 돌아가 장례식을 치른 후 다시 5차전 등판에 나섬으로써 캔자스시티 선수들의 전투력을 높여주게 되죠. 당시 캔자스시티에는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가장 닮은 꼴의 투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볼케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요다노 벤츄라였습니다. 183-88로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거의 비슷한 신체 지수를 가지고 있었던 벤츄라는 패스트볼 구속 역시 페드로에 가장 가까운 투수였는데요. 첫 풀타임 시즌인 2014년 23살의 요다노 벤츄라는 평균 97.0마일 패스트볼로 규정이닝 투수 1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벤츄라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구 불안과 마운드에서의 감정 조절 실패였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헤드헌터로 유명했습니다. 이에 벤치 클리어링에 연루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페드로의 빈볼은 철저히 계획된 거였고 페드로는 그로 인해 경기를 망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벤츄라는 빈볼 시비가 있을 때마다 평정심을 잃었고 이는 벤츄라가 경기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캔자스시티는 벤츄라를 트레이드하려고 했지만 벤츄라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팀은 없었는데요. 벤츄라는 2016 시즌이 끝난 후 네드 요스트 감독에게 꼭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고향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만 25세라는 어린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이후 마이애미로 이적한 볼케스는 벤츄라가 살아있다면 26번째 생일이 될 수 있었던 2017년 6월 4일 볼케스 그리고 역시 24살의 나이로 사망한 호세 페르난데스를 위해 노히트 노런을 달성합니다. 2015년 양키스에는 무시무시한 구위를 가진 21살짜리 도미니카 투수가 등장합니다. 루이스 세베리노였습니다. 세베리노는 그러나 2016년 22경기에서 3승 8패 5.83에 그치는데요. 지라디 감독이 저런 공을 가지고 저런 피칭을 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세베리노의 피칭은 참담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세베리노는 수소문 끝에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전화번호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세베리노는 2시에 만나기로 한 날 11시부터 페드로를 기다렸고 페드로의 도움을 얻어 달라지게 됩니다. 2017년 세베리노는 평균 96.7마일 패스트볼과 페드로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진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앞세워 14승 6패 2.98을 기록하고 코리 클루버, 크리스 세일에 이어 사이 영상 3위에 오름으로써 1978년 론 기드리 이후 양키스의 첫 번째 자체 생산 사이 영상 투수가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188-98로 페드로보다 훨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세베리노는 부상에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제2의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걸까요? 세베리노가 자리를 비운 올해 새로운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JT 리얼무토에 2년을 쓰기 위해 마이애미 말린스로 넘겨준 식스토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183, 106kg으로 키는 페드로와 거의 같은 반면 몸무게가 페드로보다 30kg 정도가 더 나가는데요. 이에 페드로보다 덜 위험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체스는 아롤디스 체프먼처럼 정말 부드러운 투구 폼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산체스가 기록한 패스트볼 평균 구속 97.6마일은 98.6마일인 제이콥 디그롬과 98.0마일인 더스틴 메이에 이은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3위에 해당됐습니다. 산체스는 마이애미의 디비전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은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도 무시무시한 구속을 선보이는데요. 산체스가 던진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98.3마일, 체인지업은 89.9마일, 슬라이더는 88.6마일이었고 최고 구속은 패스트볼이 100.8마일, 체인지업이 91.7마일, 슬라이더가 91.1마일이었습니다. 페드로처럼 작은 키로 100마일을 던진 건 벤츄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산체스가 벤츄라와 다른 건 제구가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올해 팀이 골라준 등번호 73번을 달고 있는 산체스는 목에 45번을 새긴 문신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등번호 45번을 받기로 이미 구단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산체스는 등번호 45번을 달고 사 영상을 따내는 역대 두 번째 도미니카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산체스라면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